의학 채널 비욘디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잘해. 안녕하세요. 허담 닥터 홍해걸. 옵세 닥터 여에스터입니다. 네, 마리텔에서 하지 못한 뒷이야기 들려드리는 메디텔인데요. 네. 와, 저희가 인기가 좋아요. 웬 자화자찬이에요. 웬 자화자찬. 댓글도 너무 많이 달리고 질문도 많이 달리는데 네. 일일이 답변 못 해드린 거 죄송하고요. 죄송해요. 네, 네. 그러나 또 궁금증은 이렇게 모아서 또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드름 먹는 약에 대한 이야기죠. 네. 아니 우리 한 PD가 여드름에 관심이 많으니까 계속 여드름 타령이네요. 완전 여드름 시리즈인가 봐요. 아니 근데 마리텔 할 때도 네.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여드름이에요. 네. 청춘의 심벌. 네. 그리고 그 여드름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이 오늘 주제인 로아큐탄이에요. 이거 상품명이에요. 성분명은 이소트레티노인.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이소트레티노인. 네. 이걸 왜 저희가 이렇게 상품명으로 하느냐? 이거 저희 제약회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0원도 받은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단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소트레티노인 하면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너무 말이 서로 너무 길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드름 치료에 필요한 크레오신 항생제 로션 얘기도 했고 또 비타민 A 연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피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염증이 심한 여드름은 사실은 먹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네.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 무서운 약이야, 이렇게. 뭐 기여화가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네. 와, 근데 저는 좀 과도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로아큐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임신 때 기형은요, 앞뒤로 한 달까지만 이 텀을 두면, 기간을 두면 기형아 같은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거 이미 논문으로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가격 대비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약이에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입니다. 일반 약품 아니고 전문 의약품인데. 네, 정말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라면 너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부작용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들은 다음에 짧은 기간 한번 복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만일 제 아들이 여드름이 심하다면 저도 뭐 적극적으로 이 로아큐탄을 처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너무 어린 애들은요 이거 너무 일찍 먹게 되면 뼈가 잘 안 자랄 수 있으니까 조금 큰 아들. 이 성장판을 좀. 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지금 21, 22인데 20대 초반에 여드름 너무 많이 나면 연애하거나 그럴 때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로아큐탄 저 권해드려요. 자, 이 로아큐탄이라는 약은요 왜 중요하냐면 기전을 설명해 주세요. 기존 본인 설명하세요. 네, 왜냐하면 저보고 발음도 안 좋다면서요. 영어 나오는 거 본인이 다 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이 피부의 피지 분비를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여드름의 근본적인 이유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 자체를 줄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번들번들거리고 막 지루성 피부염 네. 있는 분도 그렇고 아니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돼서 여드름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 있는 분들에게 화농성. 도움되고요. 그때는요 가장 강력한 게 로아큐탄이에요. 짜고 뭘 바르고 이런 거보다도 네. 먼저 이걸 먹어서 몸 안에서 피지 분비를 꽉 억제를 해주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피부과에 가서 짜더라도 염증이 너무 심할 때 갑자기 짜게 되면 주위로 염증이 많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 짜기 전에 먼저 이 로아큐텐을 한 1, 2주 혹은 2, 3주 정도 써서 염증 가라앉히고 조금 피지 분비 줄인 다음에 스케일링도 하시거든요. 그러게요. 자, 그런데 왜 백색 면포라고 들어보셨죠? 좁쌀 여드름, 여드름 초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약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드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막 심하게 이렇게 화농이 돼 있고 막 염증이 많은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여드름일 때 써야 한다. 그러니까 백색 면포를 녹여내는 그런 효능까지는 기대하면 안 된다. 예,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용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정도. 두 알 먹을 때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나눠 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먹었을 때 훨씬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고요. 부작용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 의약품이잖아요.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이 구순염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 드시는 분의 90%에서 나타납니다. 구순, 그러니까 입술이죠. 뭐
입술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 각질이 일고 일어나고 좀 찢어지고 네. 그리고 엄청 입안도 마르고 눈도 네. 마르고 코안도 마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피지를 꽉 억제하니까 몸이 좀 상당히 건조해지는 느낌이 많이 예. 들어요. 이 구수염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해골 씨가 안 먹어봤죠? 저는 안 먹어봤죠. 예, 저는 사실은 약간 지성 피부였고 젊었을 때 제가 10대 때는 여드름이 많지 않았는데 저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에 여드름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몇 번 딱 먹으면 정말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눈도 말라요. 40대 이후인 분들은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얼굴에 수분크림 듬뿍 바르기도 하면 되고 또 우리가 피부가 점막이 건조해질 때는 물 성분 가지고만 되지 않잖아요. 좋은 기름. 예를 들면 집에 있는 견과류도 좀 먹고 카놀라에 있는 올리브유 같은 것들도 먹고 또 요즘 나오는 감마리놀렌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제가 늘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 3가지가 종합 비타민제, 유산균 성분 그리고 감마리놀렌산 이 3가지를 저는 트리플 여드름 영양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건조한 분들은 감마리놀렌산 같은 거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아, 이게 본인이 뭐 영양제 네. 좀 뭐 일한다고 너무 영양제 강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상업적으로 막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약에 부작용이 좀 생겨서 많이 각질이 일고 너무 건조하면 약간 기름진 좋은 기름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 용량을 줄이세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2알 먹으라고 처방을 받았으면 너무 건조하면 하늘로 줄이면 되고요. 매일 하나씩 먹는데도 너무 건조하면 이틀에 한 번 먹어도 돼요. 나중에 점점 좋아지면은 뭐 일주일에 한 2-3알 정도 먹어도 되거든요. 하나 처음 염증이 너무 심할 때는 적어도 한 3주 정도는 정해진 용량대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 선생님이 처방하는 용량대로 따라 드시면 제일 좋아요. 자세한 건 피부과 선생님 찾아가시고요.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왜 피부 당뇨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피부병이지만 사실은 속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이 영양의 개선이 상당히 여드름 증세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하고 잘 쉬고 또 적절히 운동하고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여드름 염증도 확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잠 잘 자는 거, 또 음식은 사실은 피부과 교과서 같은 데는 음식하고 여드름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너무 같아요. 기름진 네. 동물성 관계 기름이라든지 있어요. 네. 또 너무 지나친 그 정제된 그러니까 잡곡밥이나 이런 거 말고 뭐 면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염증을 악화시키니까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탄수화물은 항상 염증을 높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리고 구수염이 생길 때는 일단 생겼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바르는 그 립밤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 도움 돼요. 네. 립밤 바르고 용량 줄이시면 되고 제가 가장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로아키탄 먹고 있는데 비타민 A가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 먹어도 되는지 그거 비타민 굉장히 A 유도체니까 걱정을 하는 많이 거예요. 물어보시죠. 실제로 비타민 A를 엄청나게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항산화제 같은 거는 제가 너무 많은 양 먹지 말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적절한 양의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건 드셔도 괜찮아요. 지금 2014년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결과에 의하면 아직 한국인들은 비타민 A를 권장량에도 못 미치게 드시는 분들이 48%나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외우고 다녀요? 40%. 제가 책에 썼잖아요. 조사해서. 그래서 숫자를 다 알고 있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로아키테인을 한 알 정도 드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성분을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고 비타민 A만 잔뜩 따로 들어있는 왜 보통 이제 전용 제제는 안 된다. 네. 비타민 A만 많이 들어있는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네. 스티바나 디페린 궁금증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똑같은 비타민 A 유도체니까. 여드름이 너무 심한 분들은 이 체중에 따라서 엄청난 고용량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하루에 1-2알 정도 먹을 때는 바르는 비타민 A 연고하고 함께 발라도 괜찮아요. 크레오신 용액, 항생제 용액 쓰고요. 그다음에 심할 때는 로아큐텐 먹고 비타민 A 크림 바르다가 조금 좋아지면은 로아큐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에 한 번 먹어도 되고 일주일에 2-3알 먹어도 되고요. 줄이시면 돼요. 하지만 처음 치료할 때는 꼭 피부과 선생님이 드세요라고 하는 용량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처방 받을 때는 한꺼번에 한 달분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 1-2주분만 먼저 받은 다음에 먹어보고 내가 정말 이 로아큐텐에 대해서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용량 건조해서 조절 좀 해야 돼요, 그때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에 따라서 이 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잘 맞다고 생각되시면 2주, 3주치 이렇게 처방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먹는 로아큐탄, 그다음에 바르는 스티바 디페린, 네. 그리고 이 로션 이름 뭐더라? 크레오신, 크레오신. 이 세 항생제, 가지가 여드름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여드름을 비용 이기는 효과적인 가장 중요한 세
세 가지 약물이다. 이 세 가지면 보통 전체 여드름의 70~80%는 좋아지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깊숙이 쌓여 있는 이게 자꾸 피부 밑을 파고드는 그런 여드름은 정말 피부과 쌤하고 의논하셔서 몇 번 스케일링 받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이소티논이라는 여드름약도 있는데 예. 뭐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카피약 요즘 몇 개 나와 있잖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뭘 카피약 써도, 써도 네. 돼요. 근데 예전에는 로아큐탄하고 카피약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가격 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로아큐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다른 카피약 주시면 그 카피약 꼭 먹어도 됩니다. 로아큐탄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분이 성분명만 같으면 돼요. 네. 이소트레티노인이면 돼요. 다른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네, 로아큐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